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렸을 때 읽어봤었는데 좀 인상이 깊었던 책이었다는 느낌? 이런 것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소설이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교훈, 유용성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떠한 면들을 배울 수 있는가,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장인물하고 간단한 줄거리를 볼게요. 주인공은 잔느예요. 부모님이 이제 정숙한 숙녀로 자라라 해가지고 이제 수녀원에서 부속 이런 기숙학교 있죠. 거기서 아주 예절 바르게 교육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꿈 많은 소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사랑에 대한 벅찬 기대감을 갖고 있는 순수한 그런 소녀죠. 근데 이런 소녀가 주변 신부님의 소개로 줄리앙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잘생기고 매너가 좋습니다. 세련되고 멋진 청년이죠. 근데 이 책의 초반부를 읽다 보면 줄리앙도 굉장히 괜찮은 남자로 묘사가 돼요. 왜냐? 매너가 좋으니까. 그래서 잔느하고 연애 감정을 서서히 느껴가면서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까지만 봐도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바람둥이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이제 매너가 좋으니까 많은 여자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바람을 많이 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잔느와 줄리앙은 결국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사랑에 대한 벅찬 기대감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굉장히 구두쇠고 성격도 괴팍하고, 근데 결혼한 첫날부터 이제 로잘리라고 잔느와 어린 시절부터 거의 누이처럼 지낸, 아주 친하게 지낸 하녀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하녀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집에서는 가족같이 지냈던 그러한 존재인데, 잔느 결혼할 때 이제 로잘리도 잔느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첫날부터 줄리앙은 이제 로잘리를 이제 겁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로잘리가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잔느는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죠. 로잘리에게 누구니? 얘 아빠가 동생 같은 존재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계속 이제 울기만 하고 로잘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잔느가 몸이 너무 아프고 추운 거예요. 불도 안 켜져 있고 하니까 불이라도 좀 지피려고 로잘리를 막 찾아갔는데 방이 없는 거죠. 너무 춥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워서 줄리앙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줄리앙과 로잘리가 한 침대에 이제 놓여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느끼는 거죠. 거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그런 충격인 것 같아요. 근데 줄리앙, 이 남자는 굉장히 뻔뻔해요. 들키고 나서도 잔느가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식구들한테 거짓말로 하고, 그러니까 잔느가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잔느의 아빠, 엄마, 이모들 다 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잠깐 깨어나서 엄마한테 줄리앙이 로잘리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열병이 심하구나, 헛소리를 다 하네,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굉장히 뻔뻔한 인간이죠. 그런데 신부님을 모시고 와서, 신부님 앞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부님을 모셔놓고 로잘리를 데려와서 물어봅니다. 진실로 이야기를 해라. 잔느의 아빠, 엄마 다 있는 상황에서 로잘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님과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었다. 언제부터였니? 이 집에 오자마자 첫날부터. 그러니까 잔느랑 결혼하자마자부터 로잘리와 관계를 가진 거죠. 거의 짐승 같은 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읽다 보면 이제 이 결혼은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같이 있던 신부님이 또 잔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잔느가 그 당시 이제 임신을 했단 말이죠. 용서를 해주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하지만 잔느, 당신에게는 아이가 있지 않냐, 남편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잔느 입장에서는 절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신부님이 그렇게 또 조언을 하고, 또 잔느의 부모님도 거기에 또 따르는 거죠. 그래서 로잘리는 잔느 아버지가 농장을 하나 띄어서 로잘리와 결혼하는 남자에게 주겠다 해서 시집을 보내버리고, 잔느는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줄리안과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줄리앙이라는 인간은 거기서도 참회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하죠. 이웃에 사는 백작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 부인이 뭐 굉장히 아름답고 또 세련됐어요. 잔느 입장에서는 좋은 친구를 만났네. 또 백작 부인하고 친하게 지내요. 백작의 남편은 좀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는데 성격이 이제 남성답고 좀 진실되고, 잔느는 속으로 줄리앙을 만났을 때 잘생기고 매너 좋은 거에 마음이 빼앗겼었는데 그런 것보다 저런 좀 외모는 그래도 진실된 남자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뭐 산책을 하던 도중에 그 줄리앙의 말과 그 백작 부인의 말이 같이 딱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어머, 줄리앙하고 우리 백작 부인하고 이 근처에 있나 보네. 같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 막 찾아다니는데 근처에 이제 뭐 이렇게 소지품들만 떨어져 있고 이제 숲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순간 잔느가 딱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 얼마나 순진했던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전혀 그런 의심을 품지 않았다니. 맞는 거죠. 줄리앙하고 백작 부인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런 상황을 또 알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난리가 나야 되는 거죠. 그 백작한테도 찾아가서 당신 부인이 말이야, 내 남편하고 지금 바람을 피고 있어. 알고 있어? 또 이제 줄리앙을 이제 거의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예 정말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잔느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게 됩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남편을 잘못 만난 건 내 죄다. 근데 내가 뭘 더 이상 분노하고 심판을 하겠는가. 폴이라는 아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좀 답답하죠, 읽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울그락불그락한 그 힘센 그 백작이 둘의 불륜을 이제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막 헐레벌떡 잔느한테 뛰어오는 거죠. 얼굴은 창백해져 있는 거죠. 딱 거실에 앉아서 물어봅니다. 잔느,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뛰어나가요. 막 뛰어나가더니, 그래서 잔느도 이제 뒤에서 쫓아간 거죠. 백작은 성질이 대단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권총으로 쏴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백작이 이제 발견했어요. 왜냐면 그 말을 매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근처에 이렇게 수레 위에 이렇게 오두막이 있는 그런 게 옛날에는 있었나 봐요. 수레 위에 있는 오두막에서 줄리앙과 백작 부인이 이제 또 불륜의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백작이 그 문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는 수레 위에 집이 있으니까 수레를 끌고 가요. 낭떠러지로 막 괴력을 발휘해서 끌고 가서 그냥 낭떠러지에서 팍 그냥 밀어버리죠. 그래서 줄리앙과 백작 부인은 뭐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읽다 보면 또 나름 통쾌한 느낌이 또 있죠. 이제 잔느에게는 폴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에게 모든 애착과 사랑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폴.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 이제 잔느의 아빠하고도 같이 살게 돼요. 이제 엄마도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겠니?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도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과 떨어져 지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잔느 아버지가 어떤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면 애한테 너무 무리한 공부를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너무 애지중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절없이 자라게 되는 거고 세상 물정 모르게 자라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만 그런 아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느 아버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벌써 학교에 갔을 나이를 몇 년을 지난 거예요. 한 3, 4년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근처의 학교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잔느는 뭐 그냥 매일같이 찾아가고, 그러니까 교장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주말마다 찾아가고. 근데 그것도 이제 폴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귀찮잖아요. 폴에게 있어서의 그 엄마의 사랑은 단지 성가신 뭐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폴이 주말마다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횟수도 뜨문뜨문해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폴이 사라져 버립니다.
창부와 눈이 맞아서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벌써 몇 달째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폴한테는 그냥 편지만 옵니다. 이번에 뭐 돈 좀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엄마, 뭐 이렇게 힘들게 됐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 뭐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도박을 해가지고 사채업자들한테 막대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사채업자들이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폴은 저기 잔느 그쪽 집안 사람이구나. 아니까 안전하니까. 그래서 집안에 이제 사채업자들이 와서 빌린 돈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잔느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가예요. 귀족이고 뭐 농장도 많고. 근데 재산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폴이 영국에 가서 무슨 상선 회사를 차렸는데 완전히 다 거덜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잔느 아버지가 해결을 해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경 쓰다가 딱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집안의 모든 재산들이 저당을 잡히게 됩니다. 당시에 잔느가 너무나 상심해서 뭐 의지하던 이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힘 좋은 시골 여자가 딱 잔느를 받쳐 안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동안 잔느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 보니, 아니 왜 저런 시골 여자가 나를 보살피고 있지? 그래서 가서 자세히 이제 졸고 있는 시골 여자를 자세히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동생같이 지내오던 바로 로잘리였죠. 로잘리는 잔느 아빠가 준 농장을 가지고 열심히 남편하고 일을 해서 재산도 많이 불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았죠. 로잘리가 잔느 아가씨, 저는 이렇게 해서 가족과 재산을 읽어놨으니 내 남은 인생은 잔느 아가씨를 돌보면서 살겠어요. 근데 로잘리의 존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느에게 있어서는 대박인 거죠. 왜냐, 잔느는 이제 재산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꿈만 많고 부모님의 조력 속에서 자라온 아주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로잘리가 만약 없었다면 그냥 뭐 굶어 죽던 아니면 상심에 빠져 죽던 병에 걸려 죽던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로잘리가 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재산도 이제 처분할 거 처분하고 빚도 갚고, 그러면서 당시에 또 폴한테는 또 편지가 옵니다. 사랑하는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근데 로잘리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잔느 아가씨, 이제 아가씨한테는 돈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돈 보내면 아가씨하고 나는 정말 끝장입니다. 그리고 폴 도련님이 인생을 살다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실패가 닥쳐왔을 때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그래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처라도 잔느 아가씨가 준비해 놔야지. 아니 지금 돈도 없는 양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폴한테 다 보내주면 잔느 아가씨는 어떻게 살고 나중에 폴 도련님이 와서는 또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잔느는 로잘리의 눈치가 보여서 어떠한 행동도 잘 하지 못합니다. 돈이 좀 생겨도 보내려다가 로잘리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혼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잔느는 아들을 찾아 뭐 파리를 가보는데 또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찾지 못한 이유는 잔느가 찾으러 간다는 걸 알고 이제 폴이 또 딴 데로 여자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폴한테 편지가 옵니다. 딸아이가 생겼는데 자기의 부인은 딸을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불쌍한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엄마가 데려가서 키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편지가 오는 거죠. 정말 황당하죠. 이번에는 이제 로잘리가 그 아기를 이제 데리러 갑니다. 잘 이렇게 아기를 거두어서 오게 되죠. 오는 날 잔느는 역에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돌아온 로잘리를 맞이합니다. 아기와 함께. 자기의 손녀딸이죠. 외로운 두 후인에게 있어서 이 손녀딸의 존재는 얼마나 선물 같은 존재겠어요. 잔느가 그 손녀를 보면서 막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잘리의 대사가 나오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세요. 인생은 생각만큼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이게 아마 이제 모파상이 이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나. 모파상 개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고, 모파상의 집안도 이제 부부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나 봐요. 뭐 불륜도 있고 이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소설을 이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식 또는 교훈. 그 부분이 뭐냐면, 자,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끝장이다. 이러한 공포와 연민을 이 소설에서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줄리안과 같이 아주 잘생긴 매너남,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겠다. 물론 잘생기고 매너 좋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간교하고 뭐 바람둥이고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단지 잘생기고 매너가 좋다는 이유, 세련됐다는 이유로 마음이 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 이 잔느처럼 평생, 한 인간의 평생이, 잔느의 불행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들이 시작된 거잖아요. 줄리앙을 만나서 결혼한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경각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주 직접적인 교훈은 뭐냐면, 자, 이건 특히 엄마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어떠한 그 한도 이상의 돈을 주지 말자. 보통 아빠들은 아들에게 돈을 많이 지원하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엄마들은 또 아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들 간의 이런 애착 관계가 또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긁어서 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빚을 내서 아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폴의 사례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와 경각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폴이 엄마에게 고마운 거 전혀 없어요. 도박으로 날리고 여자에게 날리고 허황된 사업으로 다 날리는 거죠. 로잘리의 조언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알거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와서 잠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내가 엄마로서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설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설 자체로서 어떤 뭐 감동적인 분, 삶에 대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주 그 직접적인 조언이나 교훈 이런 것들을 얻어보는 것도 소설을 읽는 유용성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살펴봤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